자, 2026년 인공지능이 정말 모든 걸 바꾸고 있죠. 근데 말이에요, 이 엄청난 변화가 그냥 거품일까요? 아니면 우리 세대에 다시 없을 어마어마한 기회일까요? 오늘 이 AI 혁명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AI는 거품인가, 기회인가? 이게 2026년을 앞둔 모든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일 겁니다. 근데 답이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큰 판인지 그 규모부터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와, 3천억 달러 이상. 이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이게 뭐냐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2025년 딱 한 해 동안 AI에 쏟아부은 돈이에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1,000억 달러였는데 이게 무려 3배나 뛰어오른 거죠.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AI 이야기로 바로 뛰어들기 전엔요, 우리가 지금 어떤 큰 그림, 그러니까 어떤 경제 환경에 서 있는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6년 경제 전망을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딱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낙관론이 있어요. 세금도 깎아주고 AI 투자가 막 일어나니까 GDP 성장이 예상보다 잘 나올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좀 불안한데 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그 현상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목표보다 높은데 실업률은 또 슬금슬금 올라가서 결국 우리 지갑을 팍팍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심스러운 경제 전망 속에서도 이 모든 걸 압도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챗봇 하나 나왔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우리 기술력의 판 자체를 바꾸는 정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최근 경제 성장의 무려 60%가 여기서 나왔다는 추정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감을 잡으려면 역사를 보면 됩니다. 1800년대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깔았던 일, 1950년대에 나라 전체를 잇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것, 그리고 90년대에 인터넷망을 구축했던 것처럼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AI 인프라 구축이 바로 그 정도 스케일의 시대를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미래를 만드는 게 단순히 엔비디아 같은 칩 만드는 회사 하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칩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서버 렉 전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즉 렉 스케일의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대역독 메모리, 초고속 네트워킹 장비, 첨단 냉각 시스템 같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훨씬 더 복잡한 엔지니어링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칩 설계 회사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하드웨어 공급업체들한테 활짝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디지털 인프라를 짓다 보니까 이게 그냥 디지털 세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주 강력하고 현실적인, 물리적인 결과를 낳으면서 경제 전체로 그 파장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챗GPT에 질문 하나 던지는 게 구글에서 검색 한 번 하는 것보다 전기를 약 10배나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AI 모델들은 정말 엄청난 전기 먹는 하마인 셈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심각성이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2026년까지 최소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엄청난 수요 때문에 몇 년간 거의 변화가 없던 미국의 전력 소비량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이걸 두고 전력 르네상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피델리티의 한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력은 AI의 공급 원료입니다. 정말 지금 현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AI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의 한계가 어쩌면 반도체 성능이 아니라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파급 효과로 누가 수혜를 볼까요?
단순히 실리콘밸리 기업들만은 아닐 겁니다. 당장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전력 회사들,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힐 특수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산업체들, 그리고 이 모든 시설을 실제로 짓고 연결하는 건설, 인프라 기업들까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판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고전적인 투자 비유 하나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곡괭이와 삽 전략입니다. 옛날 골드러시 때 금을 직접 깨는 광부한테 투자하는 건 대박 아니면 쪽박이잖아요. 그 대신에 모든 광부들이 반드시 사야 하는 것, 바로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이게 훨씬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AI 시대를 맞아 바로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AI 앱이 최종 승자가 될지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AI 산업 전체가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 혹시 거품 아닐까? 이 모든 열기가 닷컴 버블 때처럼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건 아닐까요? 물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시장이 과도한 기대감에 들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는 솔직히 좀 거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90년대 닷컴 버블 때와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어요. 가장 큰 건 바로 돈입니다. 닷컴 버블은 빚으로 쌓아 올린 투기였지만 지금의 AI 투자는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는 초우량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안정성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AI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건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승자들이 내일도 계속 승자로 남아있을 것인가? 이 판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챔피언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거대한 이야기입니다.